2025년 6월 8일 3년 후 연구소 3년 후 리포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 특정 법정 화폐를 보통 쓰는데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 디지털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발행량만큼의 준비금을 예치를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발행을 많이 하고 있죠. 특징은 24시간 중단 없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처리가 된다는 점이고요. 많이 사용되는 사례는 보통 자금 이동, 그러니까 코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신속한 자금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 같은 거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파이 사용을 할 때 이게 마치 이제 달러화 현금처럼 온라인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효율성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카드 결제나 국제 송금 시스템 대비해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저는 5일 걸리는 사례도 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면 이론적으로는 5초 안에 이제 모든 거래가 완결성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초는 아니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큰데 가령 이 은행망을 통해서 수수료를 보낼 때는 보통 이 보내고자 하는 금액의 3%나 혹은 그 이상의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50, 많게는 뭐 $100까지도, 뭐 싸게는 5,000원 정도로도 보낸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고 $5. $5도 사실 많죠. 왜냐하면 이 레이어 2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0.01달러 이하의 금액으로도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9년에는 이제 2빌리언 유통량이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지금 한 2,08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냐면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겠다, 엄청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코인 모르시는 어떤 경제 전문가들도 유튜브 나와서 많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스테이블 코인 주제로 여기저기서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패권 강화죠. 역시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더 공고하게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림수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 및 육성.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의 달러나 마찬가지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마련해 줄 경우에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진출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미국 중심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를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손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전통 금융기관도 들어오게 하고 빅테크 기업도 여기 들어오게 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를 미국이 먹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때 반드시 미국 국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특정 법정화폐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라 했잖아요. 이 고정시키는 방법이 은행의 발행량만큼의 준비금을 예치하고 발행을 하는 건데 이 준비금을 보통은 미국 이 단기 국채를 많이 사용합니다. 3개월물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서 그렇게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겠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제 안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장려를 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 안 하시는
하시는 건데, 신요리지라고 해서, 이 신요리지는 뭐냐면 특정 국가에서 자기들의 화폐를 찍었을 때 생기는 이익을 통칭해서 신요리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 때 동전도 만들고 지폐도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동전과 지폐의 원가가 있을 텐데, 가령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50원이 든다. 그러면 신요리지는 9,950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9,950원 먹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자기 화폐를 다 가지고 있죠. 이 신요리지를 미국이 강탈하는 효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타국의 경제력을 달러 경제권으로 포섭하는 그런 이제 취지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노리는 노림수 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3번과 4번. 일단 미국 국채가 그러면 지금 안정적이지 않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확실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표는 2011년 대비 2024년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전체 국채의 12.9%를 중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8.7%, 캐나다가 1.43%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전체의 23%였어요. 근데 2024년에는 이 상위 3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다 합쳐봐야 6.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국채 40%를 외국 정부가 소유를 했는데, 지금은 민간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민간 투자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팔랑귀야. 팔랑귀고 손도 팔랑팔랑거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미국 국채 샀냐면, 이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산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막 비실비실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더 이상 뭐 비전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내다 팝니다. 지금 미국 국채 사이드에서 이런 어떤 안정적인 수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그럼 확보할 수 있냐면, 2028년 기준으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0억 달러 정도가 미국 단기 국채예요. 절반 정도가 미국 단기 국채의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1대1 대응하면 2028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이 2조 달러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 사이드에서만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1조 달러 정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1년에 미국 국채 찍는 총 규모가 20조에서 3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재발행하는 물량이고, 실제로는 연간 신규 수요가 필요한 게 1조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조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이 커버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28년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조 달러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계산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요리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과정에서 이 뭐랄까요, 미국 정부가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되죠. 이 3번에서 이미 국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동으로 이 시총이 막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생산적이고 유용한 일이 생겨야 이 발행량이 증가하고 이 미국 국채가 소화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선순환 측면에서 이 신요리지 강탈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요리지 강탈하는 방법은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이제 달러화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교체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달러가 가령 강세다.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유망한 투자 자산이야. 작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원화가 약간 똥값이 되고 달러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3세계 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를 좀 보유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굉장히 쉽게 사면 그거 자체가 달러화 투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그 해당 국가, 가령 이제 원화라고 치면 내 원화 사용자인데 제가 이제 연소득이 1,0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어치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샀어요. 원화를 버리고. 그러면 이 원화 생태계가
500만 원어치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타국의 어떤 경제력을 달러 경제권으로 흡수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지금 비미국 경제권에서는 이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서 좀 친다 하는 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수비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가령 EU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결제 인프라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EU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결제 인프라 기업 서비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든 인프라 공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 우리는 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지금 EU 집행위원회에 굉장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암호화폐 관련 이제 법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카 가지고는 미국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이 통화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결론이고,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게 개정되기 전에 공격이 들어오면 유럽 안에 있는 자본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달러와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켜 놓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뚫어놓은 개구멍이 있죠. 홍콩이라고 하는 금융 개구멍을 통해서 여기서 뭐 그래도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5월 초에 그 홍콩에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홍콩 안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홍콩 달러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뭐 어느 나라에서 발행을 했건 간에 그거는 반드시 홍콩 금융관리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유통을 할 때 라이센스 없이 유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막 이렇게 굉장히 센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은 그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사실 해놨다가 작년인가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예를 들었던 홍콩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압력을 넣을 수 있죠. 이거 비관세 장벽이다. 이런 식으로 폐지시키도록 유도할 수가 있죠. 어쨌든 국가 단위에서는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죠. 이 아저씨가 이제 빌 해거티라고 해서 트럼프의 측근이자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지니어스 액트의 이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포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이 대표적인 입법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이 지불용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 통화처럼 사용하는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는 준비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준비금을 구성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고, 또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0억 달러 이상은 연준, 100억 달러 미만은 그 주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100억 달러를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USDT, USDC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정부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의 이자 지급 금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 자금 세탁 방지 요구 사항 명확화. 이거는 뭐냐면 가끔 테더가 자금 세탁 그 세력들이 뭐 북한 해커 막 이런 양반들이 우리 USDT를 사용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계좌를 정지했어요. 막 이런 뉴스 볼 때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6월 15일 이전에 이제 상원 의회를 통과시키고, 트럼프 정부는 8월 이전까지 이 법안 다 처리해서 이제 트럼프 사인을 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 트럼프 정부의 지금 계획입니다. 제가 이 4번과 5번에 지금 밑줄 쳐놨잖아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 공화당과 트럼프는 지금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이걸 못하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둘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사안이 크게 두 개인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금지, 이자 지급을 하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엄청 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본질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미국의 금융 권력을 약간 재분배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관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연준이잖아요. 근데 연준은 은행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 그래서 월가와 연준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월가와 연준은 전통적으로 뭔가 이 공화당 정부하고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사실 굉장히 권력이 막강하죠. 트럼프가 맨날 툴툴대잖아요. 연준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쟤네 막 동전 던져가지고 금리 정하면서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의 금융 권력을 재분배하는 작업에 가깝고, 전통적으로 은행과 월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급적이면 재분배를 안 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칭찬받고 또 선거에 지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수비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월가와 전혀 연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후원자를 찾은 공화당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가에서 금융 권력을 뺏어다가 얘네한테 나눠줘야 얘네가 또 다음에 선거에 지원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그걸 표현한 건데, AI가 그려가지고 뭐 아주 제 마음에 100% 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자 지급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허용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바로 은행의 외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아닌데 이자 지급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은행처럼 보여. 그리고 은행처럼 보이게 되면 향후에 은행이나 저축 신탁 형태로 전환해서 결국에는 예금 취급 기관에 준하는 이 지위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랑 뭐 안 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는 죄다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를 밀었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보통 은행과 금융 그리고 기타 다른 산업은 분리를 해놔요. 그걸 이제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가령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다가 금융할 수 있게끔, 은행 만들 수 있게끔 해주면 이 은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고객 예금을 가지고 뭐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분리 안 했더니 시장에서 뻥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 원칙이 다 있는데, 이게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자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 자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되면 장기적으로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쟁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숨겨진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거는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셨죠.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는 총 3가지의 쟁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쟁점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3월에 USD1이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네가 발행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동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하더니 2달 만에 이게 유통량이 21억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중에 거의 5위권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유통량이 21억 달러 넘었냐면, 소매 사용자들이 막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부다비에 투자회사가 있어요. MGX라는 애들이. 얘네가 이 USD1을 20억 달러치를 사서 그걸 바이낸스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 보고서 이거 해준 거 아니냐. 트럼프가 아부다비 투자회사랑 바이낸스 얘네한테 무슨 이권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 이슈로 아주 극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공격하니까 공화당이 앞서 논란이 됐었던 요 쟁점 2가지, 원래는 이자 지급도 해주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 안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장려하는 거예요. 많이 찍어야 돼.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한테 이자도 주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발행할 수 있게 해줘야 이게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문제로 공격을 당하니까 공화당이 앞서 쟁점 2가지를 양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당히 이 온건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2가지는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이걸 왜 해? 이거를 달러 패권 강화하고 이 채권 수요 늘리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이렇게 흘러갈까?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는 최종 법안이 어떻게 하원으로 흘러가고 하원에서 또 어떻게 바뀌어서 최종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끝까지 좀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궁금하시겠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지리하게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쟁점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자 지급 문제가 허용이 되면 사실상 뭐 그거는 은행 설립인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얘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자를 주는 현금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법정 통화 대비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유통을 시킬 때 당연히 반발이 강할 거고 국제 마찰이 있겠지만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무경계성 그리고 극도의 유동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화를 미국 주식을 사게 할 수도 있고 뭐 바이낸스로 옮겨서 코인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국적이 없어, 돈에. 그래서 굉장히 유동화가 쉽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사는데 거기에 이득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뭐 애국심이고 뭐고 달러 경제권으로 자신의 자산 비중을 상당 부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문제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래 있었던 그 국가의 경제 생태계는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드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또 강세가 되겠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악순환, 미국인 입장에서는 선순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 썸네일을 미국에게는 길몽인데 다른 국가에게는 악몽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자 지급과 빅테크 참여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되면 엄청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둘 다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넘어가긴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예 빅테크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어떤 장치를 넣어놨냐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걸 하나 해놔서 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빅테크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돼놨어요. 그러면은 뭐 만장일치가 나오면 되지. 빅테크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결제 인프라 어떤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자기들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로비하면 되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결국에 들어갈 수 있어.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포춘에서 나왔던 단독 기사죠. 메타는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얘네는 과거에도 진해 스테이블 코인 만들려고 했었던 애들이고 그 메타, 뭐 애플, 구글 이런 곳들 글로벌에 이미 이제 진출해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다 할 거다. 근데 이자 지급이 없으면 조금 어떤 이 속도 자체는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결국에 가는데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고 이 두 가지 쟁점과 관계없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 결국에 대형은행 자산운용사 이미 지금 블랙락 같은 데는 지금 들어와 있죠. 비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사들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투자적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제도권 자산화 추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었던 연구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를 하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시총이 2,300억 달러 정도인데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총량이 8배가 늘어난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늘어날까요? 저는 최소 5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총이 그렇게 2,300억 달러에서 지금 2조 달러까지 늘어난다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쓸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 얘기 많이 해요. 남미에서 실제로 지급결제 많이 사용이 되고 동유럽이나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유통량에서는 되게 일부분이죠. 당장 많이 쓰이는 거는 코인 거래소에서 많이 쓰입니다. 암호화폐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뭐 롱숏 잡을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쓸 데가 없을 거잖아요. 쓸 데는 없지만 지금 얘네는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게끔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에서 저시총 디파이 상품이나 밈코인 분야의 가격 펌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밈코인 붐이 일었을 때 테더 이 발행량이 굉장히 급증했었어요. 그래서 투기 자금이 확 들어와서 등을 연출한 이 사례가 있죠. 그 밖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파이 예치 대출 프로토콜 매출과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디파이 예치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아베나 솔라나 주피터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의 매출과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메타가 이 프로토콜들의 매출과 수수료 수입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게 뻔한 얘기지만 어쨌든 결제 플랫폼 장착한 빅테크 기업들이 평가가 좋아지겠죠. 애널리스트들이 이래서 이거 주식 사야 됩니다,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이제 올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저는 잘 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켄터 피츠제랄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이해관계 기업입니다. 지금 아들내미가 CEO로 있는데, 이제 테더의 어두운 면들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21 캐피털, 여기도 지금 손정희 씨 포함해서 테더도 여기다 투자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 엄청 사고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트럼프 장남이 하는 가족 기업,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고 해서 그 트루스 소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도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25억 달러어치인가 비트코인 샀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립토 기업들이 아마 암호화폐 사이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떡고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상 질문들 몇 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나요? 증가합니다. 미국 국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요 이제 통화 승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령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원인데 시중에 이걸 뿌려놨더니 1000원이 돌아다닌다. 그럼 통화 승수 1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통화 승수가 증가하냐면, 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일단 사용자가 발행사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10,000를 줬어요. 그러면은 발행사는 $10,000를 국채로 바꾸겠죠. 그리고 준비금으로 싸놓고 받은 만큼 $10,000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사용자한테 지급을 하겠죠. 사용자는 현금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으니까 이 사용자 사이드에 현금성 자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국채 발행하는 미국 정부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이 국채를 팔고 현금 받았죠. 그잖아요? 그러면 현금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현금이 생기고 사용자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고, 그래서 총 $20,000의 현금성 자산이 생긴 겁니다. 미국 정부 아마 이 현금을 재정 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이고 인류의 이로운 변화인가?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분명히 해두고 싶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CBDC도 있고, CBDC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글로벌 패권을 가진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권력을 가진 공화당과 트럼프가 요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걸. 왜? CBDC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연준이 더 커지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연준을 얼마나 싫어해. 쟤네는 선거도 안 하고 그냥 임명된 주제에 내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작은 정부를 원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나은 선택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월가의 금융 권력을 조준하고 있고 이걸 좀 약화시켜서 실리콘밸리에 던져주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심지어 월가에게조차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나아요. 왜? CBDC가 되면 사실상 금융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사는 어떤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면, 돈을 만들면 그걸 유통시켜주고
신용을 창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돼요. 연준이 CBDC 만들면 금융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월가에게조차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전 인류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최선의 선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융위기와 비슷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질문이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 미국 정부가 현금이 생기면 요걸 그냥 써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돈은 사실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각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가령 제가 $10,000 소각할게요. 이러고 이제 저 미국 달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거에 역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발행사는 갖고 있었던 국채를 시중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국채 물량이 나와요. 그럼 국채 가격에 손상이 없으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으로 국채를 제까닥 사줘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갑자기 다량의 국채를 막 던져.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채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근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급락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금리가 막 떡상을 하고 이 중소은행들 위주로 뱅크런이 발생을 했어요. SBB 은행에 이제 돈 맡겨놨었던 USDC 발행사 서클 여기다 이제 예치금 상당히 넣어놨는데 뱅크런 나니까 그러니까 서클이 돈 못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USDC 패깅이 $1 밑으로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고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연준이 개입해서 이제 USDC는 그때 패그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 준비자산 훼손이 실질화되는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를 이탈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소각이 늘어나게 되냐면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트럼프가 이걸 좋아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조차도 아니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가 보유금 운용을 잘못하거나 해킹당하거나 그러면 돈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깅 깨져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뱅크런 날 때 저 은행 망할 것 같아. 그럼 뱅크런이잖아요. 똑같이 같은 마음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 소각해주세요. 이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이더리움 그 리도에서도 이런 거 나온 적 있고 결국에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했던 에셋들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 적이 있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면 패깅이 깨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순간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패깅이 깨지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발행사 자체가 큰 부실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스테이블 소각의 이 연쇄 움직임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어떤 금융위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다들 알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장 만들어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 거래소에서 쓴다 했잖아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지금 없어.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 파생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쓸 데를 만들어주면 돼. 바이낸스 인터내셔널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라이센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 기업에 그냥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정부랑 민간 합작으로 만들어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화력 1, 2위를 다투는 이 코인 투자자들을 보유한 국가죠. 바이낸스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량이 하루에 한 $900억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 물량의 13% 정도가 한국 사용자들로 추정이 돼요.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면 이거 그대로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써. 그러면 이게 실사용 물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관계자들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대략 의견이 일치하는데 아마 만들면 첫 해에 1거래량 $300억 무난히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세계 5위권 정도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되고 결국에 이렇게 가겠죠. $9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고 저기 재밌는 한국인들이 이러면 일단 아시아에서 많이 올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내 파생상품 거래소 만들면 한국의 코인 투자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괜히 돈 잃고 오고 그런 상황도 개선할 수 있고 민관 합작으로 만들게 되면 이 명분이 좋아.
거래소에서 1년에 뭐 저희 뭐 10억 달러 벌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수익 중에 일부를 민간 합작이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 넣는 거죠. 좋은 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국민들도 다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성공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길었습니다.